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벌써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요.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청년들이 있어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반디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디봉사단은 지난 2013년 2월 작은 빛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반디처럼 청년들이 함께 사랑을 전한다라는 모토로 만들어진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특히 남과 북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행함으로 이웃을 섬기며 통일한국을 열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자, 두 분 직접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먼저 저는 반디봉사단의 단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으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함이? 최재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디봉사단의 5기로 활동 중인 장윤지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6년차 교사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6년 차면은 진짜 이제 어린이들 뭐 그냥 애들 다 말을 그렇게 순한 양처럼 잘 듣겠어요. 아직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요즘 어린이들이 순한 양치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애가 셋이거든요. 네. 딸만 셋인 집에. 7살만 돼도 뭐 저보다 말 더 잘하니까요. 그래요. 근데 요즘에 진짜 3포, 5포, 7포 맞아. 정말 N포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또 아르바이트하고 취업 준비하느라고 정말 분주한 시기인데 이런 청년의 때에 정말 나를 챙기는 것보다 남을 위한 나눔을 실천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솔직히 이게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저도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지만 청년 때는 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누구를 봉사를 한다는 게 솔직히 내가 정말 의지를 갖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건데 그러게요. 대단한 것 같아요. 최재우 단장님이 봉사단체를 직접 만드셨어요. 네, 어떤 계기로 만드셨나요? 그 봉사를 뭐 어렸을 때부터 한 건 아니고 저 이제 대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기독교 종합대학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한 친구가 총학생 회장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봉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움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봐왔었는데 저도 이제 한번 같이 이제 이렇게 한번 가봤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좋았었던 건 제가 그 친구가 1년째 정도 그 할머니를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쌀도 드리고 추울 때는 뭐 장판도 드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손을 잡으면서 교회에 한번 가자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그냥 안 가겠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갔었던 때가 1년째 딱 그 되던 때였는데 그때도 그냥 그 친구가 여념없이 그냥 할머니 예수님 한번 믿고 교회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노방 전도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역사하심이 참 많은데 이 봉사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제 해왔었고 제가 지방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이렇게 학업 때문에 이제 오게 됐는데 근데 우연히 이제 한국 리더십 학교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거기서 크리스천 리더십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학교인데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거기에서 리더 역할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이 좀 깊어지는 시간들이 있었고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중에도 크게 이렇게 좀 와닿는 말씀이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 와닿았던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3장 66절 말씀이고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예배라는 것이 좀 다르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냥 건물에서 드려진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좀 많이 와닿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고 기도만 하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봉사활동을 노숙인 대상으로 이제 크게 하게 됐는데 그때 또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고 채우심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리더십 학교의 학교장님께서 한번 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번 단체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니? 근데 제가 그걸 위해 기도를 진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치 교장 선생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진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바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는 도중에 뭐 한국 리더십 학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졸업생들 주축으로 어떻게 보면 이 반디 봉사단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한국 리더십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요? 네, 한국 리더십 학교는 지금 한 15년 정도 된 학교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교육받는 기관인데요. 이제 1년 정도 기수별로 운영이 되고 1년 정도씩 이제 계속 훈련 받는 건데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리더십 훈련을 받아요. 그 기관은 하나님 나라와 통일한국이라는 비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리더십,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양육하고 배울 수 있는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네네. 여러 가지 봉사단이 많이 있잖아요. 그 봉사단과 뭔가 다를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봉사는 어디든지 다 하는데 어떤 생각이 다르고 어떤 마음이 다르고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차별성 같은 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반디봉사단 네. 말씀하신 네. 거죠. 그 반딧불이가 의미가 또 한 마리 굉장히 작고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불빛이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마리가 모이면 좀 밝은 빛을 내듯이 저희가 뭐 나중에 성공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때부터의 도움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작은 도움들이 합쳐졌을 때 그만큼 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런 가치로 반디봉사단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기독교 봉사단체라는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여느 봉사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듯이 너무 이웃 사랑에만 포커싱이 돼 있으면 너무 우리의 의가 너무나도 드러나기 쉬운 그런 구조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과 먼저의 교제를 가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간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교제 이후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다른 단체와는 조금은 다른 부분일 수라고. 근데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의로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이가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한다는 그런 의미.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참 듣고 싶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듣고 싶으니까 듣고 싶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좀더 유도를 해주시네요. 해주시네요. 네, 유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참 흡족해하는 모습을 네, 흡족합니다. 보고 네.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윤지 씨, 지난 9월부터 봉사단 활동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계기로 참여를 하시게 되셨어요? 먼저 제가 20살 중반에 선교를 갔었어요. 09년도에 선교 단체를 통해서 중국으로 선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북한 주민들, 그다음에 크리스천 조선족들, 그다음에 한족들을 만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전문성을 가져야 하면서 어린이집 교사로 이제 계속 일하다 보니까 유아 통일에도 관심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반디 봉사단을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반디 봉사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죠? 월 2회로 저희가 북한 친구와 함께 팀을 이뤄서 같이 조별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디봉사단 처음 시작할 때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계획서에 맞게 또 할머님이 원하시는 저희가 또 이제 홀몸 어르신 돌보는 조여가지고 유질성 있게 그렇게 저희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막 이런 크리스마스 막 이런 때 오면은 특히나 외로워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뭐 하고 싶어 하세요, 보통? 그때 그냥 같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그냥 온기인 것 같아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그럼요. 봉사를 하러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가시는 걸 정말 아쉬워하시고. 그쵸. 네. 그래서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라고 맞아요. 하는데 지금 홀몸 어르신들 돌보는 뭐 조에 속해 있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이외에도 다양한 조가 있는 거예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지금 반디봉사단이 크게 투 트랙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학생, 대학원생인 재학생들이 주로 지금 기수별로 운영되고 있는 그 봉사활동 지금 같이 하고 있고 그 대상은 이제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또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저희가 레크레이션도 하고 야외 활동도 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다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데 이제 동문이 되는 거고 이제 그 기수가 지금 5기니까 그 전에 있는 기수에 있는 선배들도 이제 동문 봉사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비정기적이에요. 원할 때 시간이 될 때 그러면 한기가 보통 몇 년 하는 거예요? 6개월씩 운영되고 6개월씩?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걸 졸업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동문봉사를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고 매달. 그래서 가을 겨울은 연탄 배달 봉사. 그 연탄을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배달하는 봉사를 하고 있고 봄 여름은 저희가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급식 봉사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동문들이 시간 될 때 공지는 계속해서 시간 맞춰서 예, 그냥 이제 좀 덜 부담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얘기 반디도 봉사단이 뭐 차이를 얘기할 때 뭐 크리스찬 봉사단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이 남북 청년들이 또 함께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솔직히 이거 아니면 솔직히 저희 통일의 목소리 나올 이유가 그러니까요. 없었어요. 수많은 봉사단이 요거 때문에 있거든요. 나온 크리스찬 건데 수많은 네, 봉사단. 어떻게 또 같이 이렇게 하게 됐고 또 이 북한 주민들, 북한 청년들이 또 이게 잘 참여를 할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네, 되게 핵심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도 오래 했습니다, 저도. 네. 네. 그 이제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나눔으로 하나 되는 통일한국이라는 비전으로 이제 처음에 그냥 탈북민을 돕는다기보다 같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요. 한국 리더십 학교를 오면서 통일한국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좀 품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되면서도 이제 어렵게 사시잖아요. 좀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남한에 정책하는데 힘들게 살고 계시니까 도와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엔 지원을 좀 많이 했었어요. 남한 분들만 가지고. 근데 이제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같이 있는 섬기는 임원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게 되게 큰 좀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방향을 그렇게 잡았죠. 그래서 봉사의 영역에서 같이 이제 그런 구분 없이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디 봉사단 어떤 모습일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봐야죠, 상상 봐야죠. 속으로만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반디 봉사단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뉴코리아 교회. 매달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전이면 이곳에서 반디 봉사단 단원들이 예배를 드리며 일정을 시작합니다. 각종 모임으로 분주한 연말연시. 하지만 나눔과 통일을 먼저 생각하는 크리스천 청년들. 오늘은 특별히 한국 리더십 학교의 이장로 교장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자였던 최재호 단장에게 남북 청년들이 함께하는 봉사단을 만들어 보라고 제안한 분입니다. 탈북자들과 함께하는 봉사단이 됐으면 좋겠다. 탈북자들이 섬김의 의미를 직접 이렇게 몸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그러한 탈북자들이 되고 통일시대에 북녘 땅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눈물 흘리는 억울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335 모여 교제하는 시간. 남북 청년들은 삶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로 삼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시종 화기애애합니다. 남한 정착만으로도 버거운 탈북 청년들이 나눔을 실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시간을 빼서 우리한테 와서 봉사를 한다는 게 그것도 봉사 시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 봉사거든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저분들처럼 저렇게 멋있게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반디 봉사단은 홀몸 어르신 방문과 장애아동 돌봄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팀별로 지난 활동 내용을 발표하며 서로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같이 봉사를 하는 만큼 더 친해지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봉사를 계속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더 친해진 만큼 더 재미있고 알찬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가면서 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더욱 절실해지는 계절. 최재호 단장과 팀원들은 정성껏 간식거리를 골라 혼자 생활하고 계신 할아버지 댁으로 향합니다. 나눔은 생각보다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좁은 방 안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간식을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데요. 반디봉사단은 이처럼 남과 북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며 이 땅에 따뜻한 희망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귀한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이제 도전을 받죠. 예, 너무 진짜 사실 쉽지 않은데 뭔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한 것이 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남과 북,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나눔의 기쁨을 알아가는 반디 봉사단 단원들. 일상의 작은 나눔이 머지않아 통일의 그날, 북한 지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반디 봉사단의 활동 모습 네. 잘 봤습니다. 지현 씨 어떠셨어요? 일단 뭐 같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또 통일한국에 또 미리 또 예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예배와 교제에 이렇게 유독 신경을 쓰시는 이유가 있다면 단장님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서두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그 봉사만 이제 포커싱 드러나는 것에 보여지는 행위에 포커싱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랑하는 모습들, 그냥 나의 내가 이렇게 봉사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드러내기 너무나도 쉬운. 물론 이제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각자의 또 멘토가 있고 말씀 교제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 간다고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삶의 태도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도 이웃 사랑이 먼저 나오지 않잖아요.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정립된 상태에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6개월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 안에 있어 보니까 어때요? 제가 봉사단원들 중에 조금 약간 연령이 높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를 자기가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보면서 저런 열심과 수고와 저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에 감동을 받으면서 서로에게 자극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윤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탈북 청년들이랑도 많이 이제 교제를 하게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과는 좀 다른 새로운 면면들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먼저 북한 사람에 대한 인식이 저도 그렇게 관심이 있거나 또는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고만 생각했지 함께 통일을 이루어가고 나눔을 같이 함께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식사와 또 교제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정말 통일을 원하고 있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거나 부담을 갖고 있다는 말에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진심 어리게 이야기할 때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왔고 또 그 친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문화와 사상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근데 이 반디 봉사단 네.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아 진짜요? 들어가고 싶죠. 못 들어간대요, 아무나. 이 은근히 절차가 까다롭다고 그래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뭐가 필요한가요? 갑자기 주눅이 드는데. 예, 그렇게 네. 크진 않고 예. 근데 아마 오전 씨는 들어오지 못하는 대상이 되잖아요. 봉사는 그건 아니죠. 예. 외모로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무서워하긴 해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 크게 제한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연령에 대한 제한을 조금 두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20살부터 35살까지 그래서 저를 찝습니까? 더 편해서 더 편해서요. 형님 좀 잘 좀. 외모인 줄 알았어요. 그 자격지심 아니, 때문에. 본인을 찝으면 항상 외모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네. 네. 지원 씨 뭐 있어요? 자격지심 때문에 괜히. 저 지금 2년 가까이 보니까 갈수록
굉장히 저 외모 정가고 인형 가까이 만나서 인형 같다고 그러지 않아? 아유, 왜 그래요? 인형도 나름 인형. 나름 뭐 여러 가지 인형이 있으니까. 정신이 없네요. 네. 그래요. 일단 연령 제한이 있다. 20살에서 35살 사이에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당연히 이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선 지속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 대신에 제가 뭐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당연히 관계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받진 않고 일단은 지원서를 작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 자기 소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그 홈페이지 저희가 반디봉사도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1차로 서류를 이제 제출하고 나서 그걸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한번 보고 이제 2차적으로 면접의 시간을 가지는데 이 면접을 함으로써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준비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왜 내가 지원하게 됐나, 무슨 활동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까지 보고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합니다. 네. 저 같으면 솔직히 귀찮아가지고 굳이 뭐 면접까지 보고 뭐 1차 서류 심사 보고 뭐 개그맨 시험도 아니고 자기소개도 하고. 보고 뭐 자기소개 뭐 개인기도 뭐 보여야 될 것 같고 막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순수한 사람도 있고 윤지 씨 같은 경우에는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PPT에 지원하게 된 계기 아니면 지금 현재 섬기는 교회라든지 앞으로의 비전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들을 다 담아서 면접을 봐요. 그래서 저는 친구여서 좀 봐주지 않을까 했는데 절대 봐주는 거 없이 원래 두 분이 알고 계신 사이세요? 근데 봐주는 거 없이 정말 정확하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PPT를 준비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아니 오지현 씨 못 들어간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PPT를 만들 줄 모릅니다. 성대모사를 하라고 하는 거야. 성대모사를 할 수 있는데 뭐. 이거 뭐. 근데 저도 왠지 작아지네요. PPT 막 이러면서. 네, 야,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일회성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정말 그 중심의 태도가 다시 한번 다져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한 3년이 됐어요. 이제 반디봉사단. 그쵸? 네. 만 3년 네. 정도 됐는데 기억나는 일들도 있으실 것 같고 참 은혜를 체험했던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혹시 잊지 못할 순간들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반디봉사에 있으면서 다른 것보다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돕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사람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작년에 좀 행사를 저희가 이제 매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브 나눔 파티라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희가 이제 서울역에 계시는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주먹밥 만든 것을 전해드리고 선물도 전해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계기로 반디봉사에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준비하는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으로 시작을 했지만 좀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이 행사를 준비하고 싶다. 뭔가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행사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고 말씀으로 진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새로운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좀 쌓아가던 와중에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6장 38절 말씀인데 그게 이제 남에게 주라 그리하면 채워주실 것이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라는 말씀인데 채워주는 걸 바래서 하는 게 아니라 줄 때 채워주신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좀 다른데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앞에서 그 찬양하시는 분이 이제 멘트를 하시잖아요. 보통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 멘트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정말 먼지 한 끌 티끌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좀 잘 아는 또 그런 말씀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크게 와닿았고 사실은 좀 약간 환상 같은 게 제 통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으로 생각하게 된 게 제 통장에 잔액이 뭔지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인지?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큰 액수는 아니고 이제 어쨌든 학생으로서는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모아둔 게 있었어요. 통장이 생각나길래 하나님 이건 아니다. 너무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혼자 그래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숨겨두고 그냥 이제 찬양하고 그냥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기도 시간에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좀 되게 강권하심을 좀 많이 받게 됐는데 그게 어떤 찬양이냐면 아시는겠지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잖아요. 이게 곡이 없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던졌을 때 건지게 하시는 것을 그때 찬양을 듣는데 너무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이번 행사 중에서 저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다 기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그 노숙인 분들한테 좀 좋은 걸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춥잖아요. 저도 이제 부산에 사는데 서울이 너무 춥더라고요, 진짜로. 그 추운 속에서 이제 좀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잠바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제 해서 잠바가 다 이제 400장이 후원이 됐죠. 거기 계신 분이 찾아가서 하나씩 드린 네, 거예요? 그때 작년 행사 때 그렇게 찾아 드리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 내용을 제가 했던 그 SNS에 이제 홍보를 했어요. 홍보가 아니라 그냥 과정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감동이 있으셔서 막 후원들을 하셨는데 나중에 저희 반디봉사단 계정으로 후원금을 총액을 보니까 1,010몇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구나. 물론 저한테 주신 건 아니지만 이게 깨닫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더 주시 10만 원 더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한테 좀 더 주시지. 1,100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1,010.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유아교육을 전문했다니까 저도 이제 딸이 셋이 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때는 분명히 이제 통일의 시대가 될 거고 또 아이한테도 이제 이 통일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통일이 어떤 거고 또 우리랑 똑같은 외모가 있는데 그분들 원래 우리랑 같은 민족이다 이런 것들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일단 저도 유아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북한은 어떤 나라 같아?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애들이 저희 나라 괴롭히는 나라요. 그러거나 아니면 아예 인식조차 못하는 북한이 뭔지 몰라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유아기 시절에 통일교육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 시기부터 북한이 우리나라의 뭐 동질성이나 같은 민족임을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향후 이 아이들이 통일의 세대가 됐을 때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쉽게 통일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추상적인 개념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지금 또 대학원을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전혀 그런 유아교육에서는 통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인가요? 유아교육 과정에 사실 지침서는 있으나 교사 자체가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한 날들, 6.25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잠깐 살짝 정도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터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6.25는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동화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냥 전쟁 정도만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식으로. 정말 먼 옛날 이야기. 그렇다면 우리 윤지 씨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을 그 네, 누구보다 더 깊게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은 가장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북한 사람들의 동질성,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라는 거를 먼저 문화적으로 아니면 음식, 아니면 노래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북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장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는 또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그렇죠. 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사라는 자리는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그 교사에게 이렇게 받은 메시지를 이렇게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바른 의식을 갖고 서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또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들게 되네요.
근데 진짜 두 분 모두 청년의 때에 나눔과 통일, 봉사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고 몸소 행동으로 지금 실천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세월을 이렇게 그래도 살아오신 만큼 다른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분 모두에게 좀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단장님. 제가 감히 얘기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섬김에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통일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사회 문화나 이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남한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 조금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것들이 사실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많이 만나고 그런 것 장애의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헌신적이고 사실은 좀 희생이 필요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먼저 좀 앞장서서 그런 문화들을 먼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필요하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윤지 씨는? 제가 이 통일 봉사를 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북한 사람들 안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무섭지 않고 정말 순수하고 우리랑 같은 민족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는 귀한 시간이었어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서 같이 함께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분 그러면 끝으로 앞으로의 또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제자 삼는 일에 제 인생을 좀 바치고 싶고 무엇보다 제가 먼저 제자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게 저의 비전이고요. 또한 기도 제목 마찬가지로 제가 사실은 신학을 하고 뭔가 목회자도 아니지만 사실은 말씀을 공유하고 또 이제 이런 리더의 역할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가 말씀 앞에서 먼저 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지 씨는요? 크리스찬 교사로서 앞으로 유아통일 교육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는 바람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저의 비전이고 또 기도 제목은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오랜만에 청년부 우리 모임, 공동체 모임 가면 맞아. 함께 쉐어링 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현 씨 어떠셨어요? 저도 뭐 이제 항상 그 애엄마하고 애아버지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청년이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왠지 풋풋하고 왠지 생각 젊어지는 것 같고 해서 너무 좋은데 저는 항상 그 마음을 갖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에서 가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봉사단 자체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정말 젊은이부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기까지 이 인생에서 힘겹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듦보다 다른 이의 힘듦을 좀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내 삶의 어느 영역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 한 부분으로 갖고 있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준 그 대상에게도 힘이 되겠지만 내가 살아갈 때에도 내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항상 내 가슴에 품고 있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내 시간과 내 정성을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나에게 쏟아야 되지 않을까? 나에게 힘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청년의 때부터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딱 내어놓고 나의 시간과 정성을 내어놓는 그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고요. 또 그런 것들이 또 나에게 쏟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네 사랑을 줘가 아니라 결국 그것이 너의 인생을 정말 풍성하게 해주는 길이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붙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는 그런 봉사단의 모습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견고하게 계셔주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반디 봉사단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봉사단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